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원자로 안전과 운전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다음 원자로 정상 운전 중 냉각제 펌프 RCP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보기 3에 냉각제의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는 CVCS의 기능이죠. RCP 기능이 아닙니다. 참고로 CVCS 기능을 보면은 RCS 펌프 축 밀봉수 공급, 냉각제 화학 및 순도 유지, 이거는 붕소 농도 유지, 불활성 기체 제거, 핵 분열 생성물 제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가압기 유량 제공, 마지막으로 정상시, 이 정상시는 운전, 기동, 정지가 해당이 되죠. 이 정상시에 RCS 재고량 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핵 연료를 교체 장전하여 운전을 시작하면 노심의 반응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원자로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핵 분열로 인해서 아이오다인 135가 생성이 되고, 이 아이오다인 135가 방사 붕괴를 하면서 제논 135가 급격히 생성이 되면서 반응도가 감소를 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제논의 증가 되겠습니다. 3번 원전 출력 운전 중 갑자기 발전기 전력 부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원자로 출력 P, 냉각제 평균 온도 T의 변화로 맞는 것은? 중요도 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기 전력 부하 증가는 2차 측 터빈의 출력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터빈 출력의 증가를 하게 되면은 1차 측으로부터 열을 더 많이 빼앗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차 측 냉각제 평균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열을 많이 빼앗았으니까요. 따라서 T는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냉각제 온도 개선은 음핵가스를 가지게 되죠. 냉각제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도가 증가를 하죠. 따라서 원자로 출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P는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1번 P는 증가, T는 감소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IAEA의 사고 고장 등급평가 INES에 사용되지 않는 요소는? 중요도 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INES 사고 등급평가는 심층 방어, 방사성 물질의 손해, 소에 영향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방사성 비상계획서 이행 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의 발전소 개통 중 포화 상태가 아닌 것은? 중요도 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우선 증기 발생기 증기 영역은 포화 증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에서 나온 포화 증기는 고압 터빈, 스분 분리 제열기, 저압 터빈을 거치게 되죠. 이때 고압 터빈에서 나온 포화 상태의 증기가 스분 분리기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압 터빈에서는 포화 상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저압 터빈의 스팀 되겠고요. 참고로 포화 증기 상태인 곳은 가압기랑 증기 발생기의 증기가 해당이 됩니다. 6번 원전 안전 관련 계통에는 통상 같은 용량의 펌프가 여러 대 설치가 된다. 이는 다음 중 설치 개념 적용으로 맞는 것은?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개념 중에 다중성 리던던시가 있죠. 이거는 같은 곳 두 개 설치하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계열을 두 계열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만일에 어느 한 계열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다른 계열이 본래의 설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같은 용량 펌프 여러 대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답은 2번 다중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양성은 다른 거 두 개를 설치하는 거고요. 요건 내용 한번 꼭 읽어보시고,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한 계열의 사고가 다른 계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장시 안전, fail to safe는 안전 관련 개통 기기들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한 기기의 상태가 패시브하게 노심의 안전한 방향으로 최종 동작이 되도록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7번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IAEA 사고 분류 기준 동일한 등급의 사고이다. 나. 세 개의 원전은 서로 다른 타입의 노형이다. 다. 체르노빌, TMI, 후쿠시마 원전 순으로 발생되었다. 라. 세 건의 사고 모두 노심 용융이 발생되었다. 요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INES 사고 등급 기준으로 체르노빌, 후쿠시마는 7급이고요. TMI는 5급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틀렸고요. 다음 체르노빌이랑 후쿠시마 원전은 BWR이 노형인데 TMI는 PWR이죠. 나 옳습니다. 발생 순서는 TMI는 1979년, 체르노빌은 86년, 후쿠시마는 2011년이죠. 따라서 다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건 모두 노심 용융은 발생을 한 중대사고이긴 합니다. 다만 TMI 사고만 방사성 물질의 대량 외부 방출이 없었죠. 따라서 라는 옳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 원전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다중방어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원전의 다중방어 순서 요거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펠렛, 피복관, 원자로 용기, 그 다음에 원자로 건물의 내벽, 다음에 외벽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 안전주의 탱크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9번 전격 열출력이 1000MW 서머린 원전을 50% 출력으로 20일 동안 운전하였다. 이때 발전소의 연소도는 얼마인가? 단 연료 장전량은 25톤. 이거는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연소도의 계산 문제죠. 연소도는 열출력, 이거 잘못 썼네요. 나누기 우라늄 무게로 계산이 되죠. 열출력은 여기 1000MW 서머리인데 50% 출력으로 20일 동안 운전했으니까 이렇게 각각 곱해주면 되고, 우라늄 무게로 나눠주면은 연소도는 400이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핵 비든 이탈률 DMBR이 1.4에서 1.6으로 증가하였을 때 열 전달 계수 변화 중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이면서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핵 비등 이탈은 핵 비등에서 부붕 막 비등으로 천이가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핵 비등 이탈률 계산은 임계 열속 나누기 실제 열속으로 계산이 되고, 이때 실제 열속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열속이 감소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핵비등 이탈률은 어떻게 되죠? 이게 감소를 했으니까 커지게 되죠. 즉 핵비등 이탈률이 커질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핵비등 이탈률은 1.3보다 더 크게 유지를 해야지만이 됩니다. 문제에서 핵비등 이탈률이 1.4에서 1.6으로 증가를 했죠? 이건 뭐죠? 더 안전해졌다. 즉 피복제는 더 안전해진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3, 핵비등 이탈률이 증가하더라도 피복제 온도에 관한 한 안전하다. 옳습니다. 그리고 1.4에서 1.6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실제 열속이 감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열 전달은 감소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열 전달 개수도 감소를 한 거죠. 따라서 보기 1, 열 전달 개수는 감소한다. 보기 2, 핵비등이 적으면 적을수록 열 전달이 작게 된다. 요거 1번, 2번도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열 전달 개수는 증가한다 되겠습니다.